아, 오케이. 녹화되고 있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찍을 영상은 무료 성격 유형 검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MBTI라고 하죠. 뭐의 약자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 거예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했을 때 나온 유형이 있는데, 그거는 미리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다 끝나고, 만약에 비슷한 게 나오건 안 나오건 그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갑시다. 첫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나 어려워하나? 아니, 안 어려워해. 나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 근데 나를 어필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사회생활을 조금밖에 안 해봤지만 처음에 막 나에 대해서 뭐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을 좀 얘기해 주는 건 좋아해. 비슷한 거 아닌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동의에요. 이 정도?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이 빠지곤 합니다. 이거 망상이라고 하죠. 나 망상하지 않습니다. 막 건들면 석영아 뭐해? 하면 어 이런 거 아니야? 아니죠? 안 그래요 나? 아닙니다. 완전 비동의.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 참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들어가면 완전 최신밖에 없을 거야. 어제 거 빼고 여튼 다 지웁니다. 중압감을 받을 때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 현실적인 거죠. 막 뒤에 강도가 쫓아와. 아니 집에 불이 났어.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어떤 무언의 압박을 받거나 그러니까 아우라를 받을 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상관없어 이거는. 이 정도? 아니야 이 정도?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조용한 걸 별로 안 좋아해. 그 정적을 별로 싫어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업텐션인 사람이 있으면 굳이 얘기를 안 해. 근데 아무도 없으면 내가 해. 해야 돼 나는. 안 그러면 막 답답해. 그 정적이 굉장히 나를 불편하게 해요. 보통이니까. 근데 보통이야.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하긴 하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어도 얘기를 안 하면 아니라 하겠지만 보통 먼저 시작합니다. 그럼 이렇게 가야지 그러면. 순전 안 씁니다. 비동이죠. 시작하지 않습니다. 동의라면 안 되잖아. 비동의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시작하니까.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맞아. 나 호기심 때문에 조금 있어. 조금. 근데 엔간하면 내가 안전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거의 없다. 그러니까 경우가 없습니다 하면 조금 고민했을 텐데 거의 없대요. 맞죠? 거의 없는 거니까 이 정도? 이 정도? 호기심 때문에 행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게 거의 없다. 이거 맞지? 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안에 구내염이 나가지고 말이 계속 꼬여요. 죄송합니다. 세상에 뛰어난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지 본관 이 복룡 봉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세상은 넓고 인재는 많다 이런 얘기예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다음. 적응을 잘 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뭐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어. 그러면 적응을 잘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체계적인 게 중요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체계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만약 체계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완전 지 맘대로 적응해. 그러면 완전 민폐 아닌가? 그 체계 안에서 적응을 해야지 중요한 거지. 체계가 이미 있는데 적응을 이상하게 해버려. 그럼 말이 안 되죠. 체계 속에서의 적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난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완전 이 정도?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이거 반반인데. 반반이야. 내가 체력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의욕적일 땐 의욕적이야. 근데 이게 금방 수그라들어 피곤해서. 하지만 그거는 내 체력과 관련되지 않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나는 몰랐는데 내가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흘러가. 나는 사실을 기반으로 막 얘기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으려고. 그러면 어느새 그 나중에 후일담을 들어보면 나중에 막 야 니 좀 말로 딕션이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내면이
논쟁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동일하게. 하지만 나의 하여튼 이 정도 하겠습니다.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해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맞아요. 뭐냐 이거. 난 내가 오해를 사거나 억울한 일을 진짜 엄청 싫어해. 그래서 막 뭔가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리거나 혹은 막 애들 이러면 막 해명해야 돼. 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래서 이렇다. 막 해야 돼. 그래서 정당화해야 합니다. 난.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나의 집과 업무 환경이 같습니다. 예전에 잠깐 인턴 할 때나 학원에서 일할 때는 잘 되어 있었어. 지금은 주목받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완전 관심 있는데? 나는 나한테 스포트라이트가 들어오면 좋겠어. 그럼 재밌지 않아? 나는 이왕 할 거 히어로가 되는 게 좋다 생각해. 메인 캐릭터가 되는 게 좋다 생각해요.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이거 좀 많이 그런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잘 안 바꾸려 하고 이대로 흘러가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 다음,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와, 이거는 완전 비동이야. 나는 화를 내면 사람 때문에 화가 나. 그러니까 뭐냐면 어떠한 사건이 발생해도 결국 귀결점은 사람이 잘못했다야. 예를 들면 내가 컴퓨터를 산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러면 컴퓨터가 예를 들어 망가졌어. 그러면 이 컴퓨터 부품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왜 망가졌지? 이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벌써 망가지지? 첫 번째. 검수 잘못했나? 두 번째. 검수 누가 해? 사람이. 사람 잘못. 이렇게 가. 굉장히 안 좋은 패턴인데 항상 이러는 것 같아. 비동의.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여행 계획 철저하게 세우는 건가? 나는 교통편과 숙박편만 완전 철저해요. 그 나머지는 다 풀이야. 그러면 한 이 정도? 이 정도? 종종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감정 공감을 조금 그래도 하는 것 같아. 막 눈물이 많은 이유도 약간 이거에 포함되지 않을까? 라고 싶네요.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어. 이거죠? 이거요. 사람들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가끔 심해질 때가 있어. 이 정도 하겠습니다. 토론 시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이거 오타죠? 반응보다가 뭐야? 반응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허구된 일로 논쟁을 하자면 말이 안 되잖아. 맞죠? 다음.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난 해. 왜냐면 내가 보통 이제 일 공간이 학생들을 만나는 거다 보니까 나의 언행이나 이런 행동들이 혹시나 영향을 줄까 많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건 비동의를 하겠습니다.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속이라도 다 계획을 세워. 일주일 단위로 계획 세워요. 비동의. 다 이 정도? 종종 다른 사람들 부러워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사람이면? 이건가? 와, 그냥 아무나 다 부러워해. 모든 사람 다 부러워해. 이거는 가끔 지나가면 와, 우선 부럽다 이래. 근데 이거는 종종 좀 부럽네. 이거네. 다음.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낫습니다. 이것도 맞는데? 사람 만나는 거 좋아. 근데 이 종종이란 말 써있잖아. often, 종종, 가끔. 아니야? 난 책 읽는 거와 되게 좋아해요. 이런 거 영화 보는 거, 게임 같은 거. 그래서 한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거 사실 물어보는 거 아니야? 프로젝트가 있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이 안 돼. 그럼 결과? 결과 물어보는 건가? 수립이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냐 봅시다. 그래도 이행하는 게 중요하지. 결과는 진인 사대 천명이고 일단 수립과 이행이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 맞아요. 많이 동의. 많이 동의. 종종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맞아요. 저 산책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한데 요즘에 잘 못하죠. 이것 때문에 아쉽습니다. 다음,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실수를 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잘못, 내 탓은 하지 않아. 왜? 나는 말실수라는 걸 다 많이 검토하고 보내거든. 그리고 또 사람 탓을 해. 왜 안 보지? 이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보지? 또 사람 탓. 나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부모가 되면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아, 맞아요. 난 착한 게 좋아. 공부 잘하는 거 필요 없어. 사람 착하면 다들 좋아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허용 안 해요. 나 절대 안 해. 나의 그 틀이 있어. 아무도 못 깨. 막 충고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좋아하면서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마인드가 완전 별로죠. 다음.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의 중점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꿈꾸면 내 현실과 비슷하냐라는 거죠. 맞아요. 그런 거 같아. 막 어릴 때야 포켓몬스터 꿈 이런 거 꿨는데 요즘에는 거의 현실과 비슷한 것 같아요. 다음.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맞아요. 난 항상 이랬던 것 같아. 많은 일을 해보지 않았지만 항상 이랬어요. 왜 그런지는 그냥 뭐 내가 먼저 말 걸고 그런 것 때문인가? 다음. 주의 깊게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거 조금 동의? 조금 동의? 계획하는 것도 있는데 가끔씩 막 충동적일 때도 있어. 이 정도. 본인이 감정을 제어하기보다 감정에 지배되곤 합니다. 이거는 지배되려고 하면 내가 딱 제어를 해. 거의 지배당한 적 거의 없어. 제로야, 제로 살면서. 한두 번쯤 있겠지. 근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는 거의 제로 아닐까. 다음. 정장을 요하거나 역할극 활동을 수반하는 사교 모임에 가는 것을 즐깁니다. 맞아요. 근데 역할극은 아닌데. 정장 입는 건 좋아해. 그만 조금 동의? 조금 동의? 이 정도야 되나? 이 정도? 정장 입는 거 좋아해. 약간 나 오피셜한 거 좋아해요. 다음.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여기도 종종 이래요. 예를 들면 로또가 당첨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를 들면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생각하면 재밌지 않나? 종종 술 먹을 때 종종 이런 얘기 많이 하지. 다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다소 즉흥적으로. 다소죠? 즉흥적으로 아닙니다. 많이 비동이죠. 이거 한 이 정도? 이 정도 비동이.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내성적이라고? 내성적이다? 아닌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음.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 어려워합니다. 이거는 맞아요. 왜냐면 봐봐. 실적을 못 내는 거는 이건 알려주면 돼. 봐봐. 충실한데 실적을 못 내. 그러면 뭔가 일의 효율성에 있어서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내가 알려주면 돼. 봐봐. 충실한 거는 내가 배울 수가 없어. 알려줄 수 없는 항목이란 말이야. 그래서 난 실적보단 충실함을 더 중요시 보는 것 같아. 사람을 만날 때. 왜냐면 충실함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지 않잖아. 하지만 실적을 내는 방법은 이미 여러 노하우가 있고 선배들을 통해서 혹은 선임들을 통해서 많이 알아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전자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나 종종 이래. 아, 이거 되게 이건 망상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조금 철학적인 사고 이런 거 아닐까? 되게 뇌가 살찌는 그런 얘기라고 하죠. 난 동의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단 거야. 내가 이렇단 거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일반적이에요. 제너럴리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나 일반적으로는 논리가 더 중요해. 가슴으로 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논리가 더 중요하다. 오케이. 다음. 선택을 보류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하다. 내가 뭘 할지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과 해야 할 일도 몰라. 당연히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일단 알아야지. 선택을 보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정도 비동의. 다음. 친구가 또 띄어쓰기 안 돼 있네. 불편합니다.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기보다는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곤 합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죠. 그 논리적인 사고가 비슷한데 내가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막 제시하고 이래. 고질적이죠. 이 정도 거의 비동입니다.
정신적 비동의. 다음.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한 이 정도? 거의 불안하지 않습니다. 일정표를 만들어 잘 지킵니다. 동의합니다. 왜냐면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규모 계획이라도 짜야 돼. 그래야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있어요. 다음. 협동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렵다. 내가 어떤 단체에 속해 있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올바르게 행동한다는 거는 뭔가 도덕적으로 올바르다는 얘기 아니야? 맞지? 그런 얘기지 않을까? 근데 막 단체에서 조금 엇나가는 행동을 하려고 해. 그런 얘기 같은데? 협력한다는 그 얘기가? 맞죠? 근데 이건 내가 만약에 그 단체에 속해 있으면 조금 불행하겠지만 나는 협력할 것 같아요. 올바르게 행동은 더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이거 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씁쓸하네요. 다음. 사실이 뒷받침되는지에 상관없이 또 띄어쓰기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잠깐만. 모든 사람의 견해? 사실이어야지 중요한 거 아니야? 사실이 아니면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거는 견해가 아니에요. 허구지 허구. 다음.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 맞아요 이것도. 사람들 만나야 돼. 그래 재밌어.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다음. 스스로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매우 안정. 이것도 약간 안정인데 이 정도?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근데 안 해. 그럼 뭐야? 넘쳐나. 넘쳐나긴 해. 뭔가 하고 싶어. 근데 뭐 경제적 여건이나 이런 게 없어. 이 정도. 스스로를 몽상가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몽상가가 약간 그런 건가? 허구 이런 거? 맞아요. 나 몽상가 아닙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 정도? 난 말 잘해. 원래 잘 못했는데 이게 막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네. 대체로 상상보다는 경험에 더 의존한다. 완전 동의합니다. 경험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써요. 맞아. 아까 이런 거죠. 해명한다. 비슷한 뉘앙스네. 과연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 좀 많이 중요해. 막 신경 써. 내가 혹시 말 실수했나? 그 이메일과 좀 딴 얘기예요. 어. 맞아. 좀 이런 거 같아. 신경 쓰는 거 같아. 다음.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무조건 벽인데. 누가 가운데 앉아? 떡하니. 이상하죠. 그림도 이상해 이거는. 미관도 해쳐 거는. 다음.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아닙니다. 조금 이 정도? 많이 비동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척 불안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받진 않는데 받으면 조금 불안해요. 많이. 권력을 쥐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있다 생각합니다. 나는 권력을 쥐는 게 더 좋은데.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있다? 한 이 정도? 나는 권력이 좀 더 좋아요. 항상 책, 예술 또는 영화 등 색다르고 다양한 관심 있어. 이게 우리가 문학 작품을 보는 이유 아닐까? 왜냐면 내가 어떤 영화나 책을 봤어. 그럼 당연히 나는 나만의 생각대로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건 내 생각이지 남 생각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지금 나이가 29이죠 벌써. 이 나이 먹고 많은 것을 배우고 듣고 보고 했어.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다른 환경에서 맞는 걸 보고 듣고 배웠을 거야. 그러면 당연히 생각하는 게 완전 다를 수가 있어. 어떤 하나의 현상을 보고 하나의 작품을 보고 다르게 생각한다는 걸 내가 아는 게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난 항상 하고 싶어 해. 영화를 보면 항상 물어봐요. 어땠냐? 항상 물어봐. 너의 생각 항상 물어봐요. 완전 동의. 여기 있으면 이거 체크할 거야. 다음. 종종 사회생활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아까 얘기 비슷한 거죠. 그쵸? 사교적인 외교관이 나왔네요. 외향형 68%, 에너지 이 정도, 본성 이 정도, 전수 계획형 자 미쳤다. 원래 뭐 나왔는지는 이따가 굳이 얘기할 필요 없겠네. 옛날이니까. 이거는 뭐냐 시대에 따라 바뀌죠. 바뀝니다. 지금은 나는 이렇단 거예요. 보자. 사교적인 외교관.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치켜 세우며 힘이 돼주세요. 한 사람이 받은 긍정 에너지가 곧 모든 이에게 전달될 테니까요. 데보라 데이.
데보라 데이가 말했네요. 사교형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내리기는 어렵지만 간단히 표현하자면 이들은 인기쟁이입니다. 인기쟁이래요. 인구의 대략 12%를 차지하는 꽤 보편적인 성격이요. 침 튀겼네. 이를 미루어 보면 왜 이 유형의 사람이 인기가 많은지 이해가 간다. 종종 고등학교에서 치어리더나 풋볼의 쿼터백으로 활동. 이거 외국에서 한 거여서 그런가 봐.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려 하며 여러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나 학교의 승리와 명예를 불러오도록 팀을 이끄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또한 훗날 다양한 사교 모임이나 어울림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임으로써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고자 노력합니다. 천성적으로 사교적인 성향인 이들은 가까운 친구나 지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기를 원합니다. 맞아. 알고 싶어 내가 막 챙겨주고 싶고 이래. 다음. 과학 이론이나 국제 정치와 같은 대화 주제는 사교성 사람들의 관심을 이건 아닌데? 과학 이론 나 완전 좋아하는데 이거는 좀 그러네. 이거는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이거는 완전 난데? 대신 패션이나 외모 그리고 그들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 사회적 지위와 같은 대화 소재에 더 관심을 많은 실생활 이야기나 가십거리가 이들에게는 한마디로 빵과 버터와 같은 대화 소재입니다. 하지만 좋은 일을 하는 데는 그들이 가진 힘과 지혜를 이용해 발벗고 나서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리더를 위한 우러름. 이타주의적인 사교성 사람은 다른 이들을 도우며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일에 진지한 태도로 임합니다. 다만 다른 성격 유형과 달리 사교성 사람은 도덕적 잣대를 철학이나 미신이 아닌 이미 수립된 법이나 사회 질서. 이것도 맞아요. 철학 미신 없어. 이미 이 질서 내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 생각해요 나는. 사교형 사람은 사회는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 집합체로 그들이 믿고 따르는 것만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대요. 이건 나에게 준 충고 같은 거네. 맞죠? 사교형 사람은 그들 자신이 진심으로 존경받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하는 지위를 막론하고 어떻게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나 도움 주는 거 좋아. 이는 특히 가정 내에서 여실히 드러나는데 이들은 집에서는 가정적인 배우이자 헌신적인 부모이기도 합니다. 또한 계급 체계를 선호하는 성향이 있으며 가정에서나 회사에서 그들의 주장을 펼 수 있는 동시에 안정된 생활 영위를 위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갖고자 합니다. 조화로운 인간관계, 타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활발한 성격인 이들은 어느 모임을 가든지 한두 명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과 만나 수다 떨며 웃는 시간을 만들고자 하는 이들이니까요. 그렇다고 이들을 단순히 웃고 지나쳐버리는 가벼운 만남으로 치부해서는 안됩니다. 이들이 아니면 누구도 대신하지 못하는 심오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 이들이니까요. 사교형 사람은 친구나 지인의 인간관계나 일상생활과 관련한 이야기에 관심 있게 들으며 세세한 사항마저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아. 나 좀 이런 거 같아. 막 챙겨주고 싶으니까 나도 모르게 막 기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몸이. 내가 그렇게 살아온 그 경험치 아닐까? 삶의 경험치? 그리고는 도움이 필요한 적절한 순간에 진심 어린 따뜻한 마음으로 대화 상대가 되어줄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생각하는 안 좋게 돌아가거나 모임 내 긴장감이 말이 이상한데? 만약 상황이 생각하는 것보다 안 좋게 돌아가거나 이런 거겠지. 모임 내 긴장감이 조성되는 경우 이들은 금세 알아차려 사람들 간의 화해와 안정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맞아요. 어색한 거 싫어하거나 내가 약간 피스메이커의 노력을 하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충돌을 싫어하는 사교형 사람은 사회적 위계질서를 확립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즉흥적인 만남이며 모임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도 좋아해. 그러니까 계획적인 걸 좋아하는데 갑자기 나와 하는 것도 더 좋아해. 내가 혼자 심심해하고 있을 때 불러주면 너무 좋아. 이들은 그들이 주관하는 모임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데 만약 이들의 제안이 거부당하거나 이들의 계획이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목을 충분히 끌지 못한다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맞아요. 앞서 얘기했듯 사교형 사람은 각각의 사람이 모두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있는 단순히 그가 주최하는 모임이나 활동 혹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임 자체에 맞아. 모임 흥미 모임 자체에 흥미가 없으면 아예 손도 안 돼 진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참여했는데 개재미 없어. 그럼 나는 완전 내성적인 것처럼 그냥 이딱치고 있어요. 굳이 막 내 에너지를 낭비하기 싫다 이런 느낌? 사교형 사람이 감내하기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자신의 예민하고 쉽게 상처받는 성격과 타협점을 찾는 일입니다. 나 은근히 예민해. 나 건들면 좀 그래. 왜냐 아까 얘기했듯이 나만의 울타리가 있다고 했잖아. 나 건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사람들이 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거나 되려 이들을 비판하는 경우가 생기면 상처를 받아요. 맞지? 약간 나의 주관이 꺾이는 느낌이야. 그것도 인생에 나 충고를 줬어. 이 역시도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게 잘하는 일에 열중하래요. 타인에게 좋은 역할 모델이 되어주거나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들의 노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과 감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교형에 속하는 유명인 테일러 스위프트 가수죠. 제니퍼 가르나, 빌 클린턴, 스티브 하베이, 데니 글로버, 제니퍼 로페즈. 이분도 가수 아닐까? 제니퍼 로페즈 들어본 것 같은데. 셀리 필드, 타이라 뱅크, 산사 스타크, 게임 오브 스론, 왕자의 게임에서 나와보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는 원래 용감한 수호자였어요. ISFJ인가? 모시기였는데 바뀌었네요. 근 1년 만에 하는 것 같아. 1년 만에 하니까 사람이 바뀌었네요. 내가 1년 동안 확실히 과외 활동을 많이 하면서 성격이 많이 바뀌었나봐. 당신의 성격 유형은 사교적인 외교관입니다.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지켜세우며 힘이 돼주세요. 한 사람이 받는 긍정의 에너지가 곧 모든 이에게 전달될 테니까요. 데보라 데이. 이렇게 오랜만에 해보니까 재밌네. ESFJ가 정확히 뭔지는 이제 막 구글에 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어요. 재밌네. 재밌어. 이런 거 재밌어. 좋아. 나는 나를 알아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 그러니까 사실 자신을 객관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 왜냐면 결국 나를 한 수 내리면서 가야 되잖아. 아까 얘기했던 나의 울타리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 1년간은 사교적인 외교관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수업 갈 준비해야 돼요. 벌써 수업 갈 준비해야 되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